오늘 어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체면이 왜 필요한가, 또 체면이 뭔가 이런 것도 좀 같이 알아보고,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변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체면을 너무 신기한 걸로 생각해요. 신기. 아까 여기 오신 분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체면을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상한 것으로 세뇌를 시켜놨어요. 체면은 신기하고, 체면은 신비롭고, 체면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 경험해보지 않는 새로운 신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체면은 의식이 없는 것이고, 체면은 체면사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이고, 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무의식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고, 창피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여러 체면의 극단적인 모습들 막 생각해요. 그리고 체면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체면에 안 걸렸대요. 분명히 체면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체면에 안 걸릴 것 같다고 그렇게 쌩때려 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체면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소해야 될 게 뭐냐면요, 체면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오해. 뭐라고요? 체면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다. 그래야만 체면을 내 것으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면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체면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체면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3분의 2 정도는 체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분의 2 정도는 체면 상태에서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체면이 뭔가 지금 한번 쭉 따져볼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자, 의식은 말똥할 때 일어나기 싫죠? 한 5분만 더 자고 싶지 않습니까? 그대로 누워있고 싶죠? 눈 뜨기 싫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의식은 깨어서 밖에 가족들이 싱크대에 문제되는 소리, 화장실에 문제되는 소리, 끌어다니는 소리 다 들릴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체면입니다. 자, 체면은 그 잠 깨었을 때처럼, 이대로가 참 좋구나. 자, 이대로가 참 좋구나. 이대로 참 좋구나. 이대로 편안하게 있고 싶구나. 이대로 편안하게 있고 싶구나. 예, 그게 체면 상태. 자,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 듣고 있잖아요. 제 강의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이야기에만 몰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에만. 그렇죠? 그러면 뭐 여기 이런저런 소리도 있고 뭐 그래요. 뭐 밖에 차량 소리, 뭐 소음 소리 다른 거 다 있지만, 제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제 이야기만 들리고 다른 건 안 들릴 거예요. 이렇게 강의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것도 체면이다. 영화를 본다면은, 영화가 재밌잖아요. 처음에는 팝콘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옆 사람 누가 있는지 보면서 영화를 볼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 영화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빠져들죠. 영화 장면에 빠져들어서 영화와 하나가 되는 상태. 이것도 체면이다. 드라마와 하나가 되는 상태. 체면이다. 또 우리가 핸드폰 전화를 하다 보면 친한 친구한테 전화 오잖아요. 전화기지 받다 보면은 내가 뭐 가스레인지에 뭐 올려놨는데, 올려놓고 깜빡 잊고 막 전화에 몰두하다 보니까 라면물이 끓고 찌개물이 끓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우는 적 있죠. 그런 것도 체면이다. 또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운전대 잡고 쭉 갈 거예요. 서울에 숙사까지 운전하는데 오전 과정을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 하면서 앞으로 쭉 갔는데 부산까지 왔어. 나도 모르고. 체면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크게 보면 습관적인 행동의 패턴, 이런 것도 이제 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가치, 신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신념, 이런 것도 체면이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황성주 생식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황성주 생식 체면에 빠져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어떤 기도라든지 믿음 생활에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분은 자, 종교 체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뭐 과거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백봉기 윤구 스님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잖아요. 오로지 민족 독립 만세. 자, 대한민국 독립 체면에 빠집니다. 이게 다 체면이다. 중독은 나쁜 쪽에 집중하는 거죠. 중독도 체면이죠. 중독도 체면인데, 중독은 나쁜 체면이죠. 그래서 체면은 지금 잘 지적했는데 나쁜 체면도 있고 좋은 체면도 있다.
자, 나쁜 체면을 보면은 지금 중독, 쉽게 말하면 중독, 불면증, 우울증, 공포증, 공황장애, 발표 불안증, 개인 공포증, 증이라고 이름 붙인 거 있잖아요. 다 나쁜 체면이죠. 또 제한적 신념도 체면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 같은 게 어떻게 성공을 해. 이렇게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자, 알아보게는 이런 제한적인 신념. 이것도 체면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좋은 쪽으로 공주병. 아, 난 이뻐. 나는 사랑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공주처럼 자기를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체면이다. 선생님은 지금 대통령 힘에 빠져 있어요. 나는 대통령이 됐고. 아까 대통령 되겠다고 그랬대요? 어릴 때. 좋은 체면, 좋은 체면, 좋은 체면이에요. 네, 아니 지금이었어요.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바로 이제 대통령 체면에 빠진 분이잖아요. 그 제도에 섬마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고깃배를 잡아서 이제 이렇게 돈을 벌고. 근데 책상 앞에 딱 써붙여놨어요. 나는 대통령이 된다. 실제 어릴 때부터 대통령 체면에 빠진 거예요. 맨날 잠을 자도 대통령, 깨어나도 대통령, 국회에 올려도 대통령, 항상 대통령에 대한 그 체면에 빠져 있어요. 실제 그래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 네? 피해 망상증도 체면이고, 자살 충동도 체면이고, 이 세상에 체면 아닌 게 뭐가 있냐? 가치관도 체면이에요. 올바른 가치관, 꿈, 목표, 다 체면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를 생각해요. 우리가 할 일은 자, 나쁜 체면에서 깨어나게 하고 시작. 나쁜 체면에서 깨어나게 하고 좋은 체면에 빠져들게 한다. 좋은 체면에 빠져들게 한다. 네, 나쁜 체면에서 깨어나게 해서 좋은 체면에 빠져들게 하는데 이제 체면에 걸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뭔가를 주입을 시켜서 세대 교육처럼 이렇게 체면에 걸리게 만드는 게 있고, 예? 자, 충격적인 어떤 혼란을 줘서 한꺼번에 막 체면을 걸게 해서 막 어떤 느낌을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배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각인되느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배를 탈 때도 생각해봐. 배를 타고 막 여행을 가는데 배가 침몰된 거예요. 그리고 반 친구들이 막 죽고 가. 옆에서. 근데 나는 무사히 제거 막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살았지만 그때 악몽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의 경험이지만 그 한 번의 경험이 어떻게 돼요? 뇌에 각인되죠. 그리고 단 한 번의 경험인데 바로 체면에 걸려서 이제 어떤 배에 대한 공포가 잠재의식에 새겨졌던 거죠. 발표 불안증도 같은 거예요.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중요한 어떤 회의 석상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 목소리가 긴장이 돼서 말을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나를 이상하게 봐요. 막 창피스럽게 수치심을 느꼈어요. 단 한 번의 경험이지만 그 경험이 내 잠재의식에는 깊숙이 새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면은 단 한 번에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체면에 걸리는 것도 있고요. 자, 지속적으로 뭔가 반복되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못난 놈 계속 못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못난 놈 커서 뭐가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못난 놈, 친구도 없고 못난 놈, 계속 못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못난 놈이라는 소리가 한두 번 들을 게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못난 놈이라는 체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못난 놈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자, 그 어릴 때 새겨진 못난 놈이라는 그 체면 때문에 나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도 그 못난 놈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비슷하게 또 우리 이쁜 딸을 맨날 우리 공주님 이렇게 또 이렇게 이쁘게 또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딸을 이렇게 키우지만 공주님 그럼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공주님이라고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계속 공주님 이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 듣는 그 딸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진짜 자기 공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내 가방 들어줘야 되고 나중에 결혼하면은 남편이나 공주 손대가 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체면에 걸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면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체면에 걸린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쁜 쪽의 체면도 있고 좋은 쪽의 체면도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체면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한다면 체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체면을 걸 수가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 설명을 했는데 설명의 공통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어떤 게 새겨진다는 것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새겨진다. 집중이 언제 잘 되느냐 한번 봐요. 불안한 상태에 집중이 되면 편안한 상태 아닙니까? 친구랑 대화할 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하잖아요.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영화를 불안한 상태에 영화 봅니까? 아니잖아요. 영화, 드라마. 나 편안한 상태에 영화, 드라마 봐. 네?
모든 걸 편안하게. 그래서 편안함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체면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한다. 편안하게 한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형광등 불빛처럼 생각이 흩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 체면은 형광등 불빛이 아니라 레이저 광선이다 생각해. 흩어져 있는 불빛을 레이저 광선처럼 모으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생각을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좋은 쪽에 집중을 하면은 집착이 되는 거고, 좋은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뭐 목표 중심, 원하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문제 중심의 삶과 원하는 중심의 삶이 있는데, 문제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문제라는 체면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원하는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원하는 체면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쉽게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발표 불안증을 해결하고 싶다 이건 뭐예요? 발표 불안증이 빠져 있는 거잖아. 대인 공포증을 해결하고 싶다. 대인 공포증이 빠져 있는 거잖아. 같은 원리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벗어나게 만들어야지. 깨어나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체면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물과 같다. 자, 체면은 뭐가 같다? 하나의 우물과 같다. 우물에 빠진 개구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우물에 빠지면은, 개구리 우물에 빠지면은 온통 세상이 우물로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물한 개구리 그렇게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라는 우물에 빠졌어. 세상을 바라보는데, 문제라는 우물에 빠져서 세상을 보니까 문제만 보인다. 그러면 그 우물을 없애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우물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게 답일까요? 누가 답이죠? 없애야지. 우물 밖으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게 답이 아닙니까? 자,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 다 문제가 있잖아요. 각기 다양한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문제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문제가 없고 다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 문제라는 우물에 빠져서 문제를 바라보느냐, 문제라는 우물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보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자기한테 질문해봐. 나는 문제라는 우물에 빠져 있을까? 문제라는 우물에서 벗어났을까? 자, 중독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어쨌든 부정적인 정서나 제한적인 신념이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벗어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거기서 체면이 필요하다. 그리고 꿈이 없고 목표가 없다라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꿈이라는 우물에 빠지게 만들어야 돼. 목표라는 우물에 빠지게 만들어야 돼. 응? 삶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삶의 가치라든지 어떤 이런 긍정적인 우물에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긍정적인 우물에 빠지지 못하니까 꿈이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가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문제라는 것도 있고, 또 원하는 것과 관련된 긍정적인 위대함의 부분도 있어요. 체면은 이렇게 우물과 같은 것인데, 문제라는 것에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긍정적인 우물에 빠져들게 만든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넓게 보면은 이제 국가관이라는 것 하나의 이제 체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관, 우리 이제 북한 같은 경우 김일성 체면에 빠져 있다. 자, 김일성 체면에 10년, 20년도 아니고 한 50, 60년을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체면에서 깨어나기 힘들구만.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한다면은 그 김일성 체면에서 깨어나게 만들어줘요. 그럼 탈북을 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탈북. 탈북자들은 이제 김일성 체면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제 중국을 갔다가 이제 한국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온다면은 또 이제 경상도 지역 문화, 또 전라도 호남 지역 문화 이런 또 지역 색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 색도 하나의 체면일 수가 있고요. 다시 보면 어떤 가문, 가풍, 집안 분위기하고 다른 체면이죠. 그래서 이제 체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데, 그럼 텔레비전에 보여주는 체면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체면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체면의 극단적인 모습은 뭐냐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의식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겉으로 볼 때는 체면사에 조종돼 당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내 수치스러운 모습을 막 보여주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체면을 시연하는 이유는 체면의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을 이제 시청자들한테 불러일으키면서 체면에 호기심을 줄 수는 있겠지만 체면에 전부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텔레비전을 보여주는 게 체면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체면이에요. 그것도 체면도 맞지만 체면의 전체 10중에 한 1 정도를 보여주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체면을 걸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10명 중에 1명, 2명 정도는 텔레비전에서 연출하는 그런 정도의 체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1명 정도. 그러면 이 중에도 이제 한두 명 정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나중에 실험을 해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사람을 모아놓고 보면 이제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한두 명은 텔레비전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40%, 자, 작게는 30%, 40%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중간 정도 체면에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아, 이게 체면이구나, 이걸 이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절반 정도는 보면은 아주 약하거나, 체면에 안 걸릴 것 같은, 뭐 그런 정도의, 체면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체면의 강도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면 강도가 체면이 잘 걸리는 사람은 뭐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심각한 거 조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체면 감수성이라고 해요. 체면 감수성. 체면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감수성이 약한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체면이 아주 잘 걸리는 사람은 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한 10%, 15%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대부분 한 4, 50% 정도는 중간 정도 체면에 들어가고 또 한 4, 50% 정도는 아주 약하거나 체면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경향을 갖고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체면에 뭐 감수성이 약하거나 체면이 잘 안 걸리는 사람은 치료를 어떻게 해요? 치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이상 체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수성이 약하면 어떡하지? 예. 여기서 희소식이 뭐냐면요. 치료는 체면 감수성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 치료는 체면의 깊이와 전혀 관계가 없다. 깊이 걸리건 중간정도 걸리건 아주 얕게 걸리건 또는 안 걸리건 관계없이 치료는 다 되더라. 왜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뭐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 모든 과거의 상황을 이렇게 체면적으로 깊게 다 상상하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잖아요. 문제라는 사건 경험. 이런 것은 자기도 모르게 체면 상태에 빠져 있더라고요. 문제 자체가 체면이더라고요. 발표 불안증 같으면은 발표 불안과 관련해서 과거에 들었던 경험이나 아버지한테 부담 들었던 경험, 뭐 매맞이 했던 경험, 이 경험만큼은 상상하는 순간 바로 체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나한테는 여러 경험이 있어요. 친구랑 놀았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공부 시간에 책을 읽다 들었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친구랑 놀았던 경험은 체면에 잘 안 들어가. 힘이 해. 근데 책을 읽다 들었던 경험은 나도 모르게 막 몰입돼서 그때의 뭐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자, 즉 다시 이제 말씀드린다면 일상적인 경험을 머리에 돌릴 때는 잘 체면에 들어가지 않지만 충격적인 사건이나 충격적인 경험을 머리에 돌릴 때는 누구나 깊게 몰입이 되더라요. 이해되시나요? 안 좋은 거를 잘. 주로 안 좋은 거. 자, 전생을 유도하더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좀 평탄하게 인생 살아온 사람들은 전생이 잘 안 들어가요. 전생 체험을 시켜보면. 근데 우울증이 심하거나 자살 충동이나 뭐 분노조절 장애,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좀 힘든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전생을 유도를 하면은 전생을 아주 생생하게 봐요. 자, 여기 여러분들 아는 분 중에 윤현주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일산에 이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껌을 씹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카드로 이동을 해요. 껌 씹는 남자를 보면 때려 죽이고 싶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그 껌 씹는 것과 관련해서 체면 치료도 몇 번 받았고, 또 한국에 가장 체면을 잘 드는 사람이 이 TV에 많이 보셨겠지만은 설기무 교수라고 있어요. 제 스승님이에요. 저한테 체면을 가르쳤던 분인데, 지금도 이제 저랑 4대 지간으로 이제 연락을 잘 되는데, 우리 설기무 교수님을 통해서 또 텔레비전에도 출연했어요.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껌 씹는 것과 관련된 최초의 원인이 어디냐 보니까, 스페인에 16세기에 공주 시절에 전생으로 가더라고요.
지금 뭐 전생을 안 믿는 분은 그냥 그러세요. 그래서 선생님. 아니 전생을 믿거나 안 믿거나 일단은 그냥 치료 사례를 보세요. 16세기에 그 스페인의 그 공주로 살았는데 문제는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이웃 나라에 침공을 당한 거예요.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의 그 군인들한테 그 공주가 숲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숲속에서 그 공주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락을 한 거지. 성추행을 하고 막 농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죽임을 당할 때 병사들이 그 나무 껍질인가 뭔가를 막 씹으면서 숲에 가면 나무 껍질을 씹는 거 있잖아. 그 껍을 씹는 것처럼 막 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치스러운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막 그 죽임의 위협을 하고 그러면서 죽인 거예요. 공주를. 이제 그 수치심과 어떤 공포와 어떤 그런 충격적인 느낌을 가지면서 그 16세기 공주실에 죽임을 당한 거죠, 공주가. 근데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16세기를 뛰어넘어서 지금 21세기까지 또 가슴에 한이 되어 있냐 말이죠. 그럼 보세요. 이번에 이제 그 잠재의식 속에도 여러 기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졸업 기억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 졸업 기억도 있을 것이고, 뭐 남자친구 사귄 기억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억들은 오히려 가까운 기억인데 머리에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끔찍함과 관련된 16세기 공주시대 그 전생의 기억은 너무 생생하다는 거죠.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충격적인 경험은 문화 체면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거죠. 충격적인 기억.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각자 충격적인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창피당한 기억이나 죽임을 당한 기억이나 예를 들어서 뭐 놀림을 당한 기억, 뭐 공포를 느끼는 기억, 어쨌든 내 감정적인 어떤 몰입을 가지고 온 그 기억은 충격 기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잠재의식에 그냥 확인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머리에 떠올리는 순간 이런 체면에 들어간다. 체면을 걸고 안 걸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분을 제가 이제 치료를 했는데 이건 창원에 있는 분이에요. 창원에 제가 수요일마다 창원을 내려가잖아요. 그게 어떤 여자분인데 이분은 명상도 하고 또 이제 법정 스님의 말씀에 막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법정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분은 나름대로 정신 수양을 잘 하고 있는 분인데 그 이제 뭐 전에 가다 보면 법문을 외워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술 잘하다가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뭐 자기 심장이 있고 긴장이 뚫린다는 거예요. 법문을 외워야 될 때. 내가 태어난 이후 기억을 다 치료를 해드렸거든요. 3살, 4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기억을 다 치료를 했는데도 그럴 때도 어떤 경우에 막 심장이 뛰고 긴장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근데 엄마 뱃속한 7개월, 8개월째로 가는 거예요. 엄마 뱃속한 7개월, 8개월째로 가는데 그때 엄마가 아마 그 아버지랑 심한 부부싸움을 한 거야. 저는 보니까 심한 부부싸움을 해서 이제 결혼한 걸 후회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낳는 것도 이제 나는 낳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마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아기를 내려버리겠다. 근데 그 엄마의 어떤 아기를 내리겠다는 그 마음이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아기가 불안감을 엄마가 나를 떼버리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근데 그분이 그 뱃속안 일을 하기 전에는 해도 뭐 체면도 안 걸리고 뭐 눈에 눈물도 안 나고 뭐 감정이 입이 없었어요. 근데 뱃속안 딱 7개월 하니까 눈에 눈물이 쭉 나는 거야. 그리고 손을 딱 때리는 거야. 거짓말 하지. 자기도 깨어나서 원래는 왜 하필 뱃속안 7개월 자기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불안하고 슬픈지 모르겠다. 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예를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저마다 자기만의 체면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체면의 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현재의 부정적인 정서나 제한적인 신념과 관련된 충격받은 어떤 사건 경험이 있는데 이 충격받은 사건 경험은 체면 감수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 사건에 집중을 하는 순간 체면에 들어가는 효과가 오더라.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체면 감수성에 전혀 관계없고요.
체면 깊이에 전혀 관계없이 치료가 다 되는데 이 기법을 잘 활용한 게 이제 결국은 NLP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에서 강의 들었던 분 제가 이걸 한번 강의를 했을 거예요. 이제 체면의 역사를 본다면은 뭐 체면 180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원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트라는 것도 체면을 했었거든요. 프로이트 잘 아시죠? 심리학의 최고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프로이트도 체면을 했지만 근데 프로이트는 체면을 나중에 포기를 했잖아요. 이걸 좀 이해를 하면 체면에 대한 이런 걸 좀 많을 것 같아요. 프로이트도 처음에 체면을 했는데 이제 프로이트가 자기 친구랑 같이 체면을 했어요. 이제 브로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브로이어라는 친구와 함께 체면을 같이 했는데 이 브로이어는 체면을 굉장히 잘 들었어요. 10명을 임상을 하면 한 8명, 9명 정도가 체면을 잘 들고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프로이트가 체면을 잘 들지를 못해요. 10명이 그러면 1명, 2명만 체면을 들고 치료 효과도 좀 들으시고 근데 이 프로이트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강했다는 게 뭐냐면 친구는 치료를 잘하는데 난 왜 치료를 못할까? 친구는 체면을 잘했는데 난 왜 체면을 못 볼까? 여기 대한 비교적인 이제 그런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어느 시점에 나는 체면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기만의 치료법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신분석학이라고 자유현상 꼴꼴 토대로 해서 정신분석학을 창시했는데 문제는 그 정신분석학에 대한 세미나를 미국에 와서 한번 했는데 너무 대대적인 히트를 쳤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프로이트가 심리학에 거의 한 90% 이상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그냥 완전히 이렇게 부각되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전부 프로이트 심리학을 공부한 거예요. 칼 융을 시작해서 아들로부터 모든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스승님이 체면을 버렸는데 우리가 굳이 체면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보죠. 스승님이 체면을 버렸는데. 그래서 프로이트 이후에 모든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체면을 다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50년. 몇 년? 50년. 50년이라는 기간이 체면 암흑기에 들어갔다 이거죠. 그럼 체면은 왜 부활이 되느냐를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체면의 부활은 이제 1940년 후반기에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부상을 당한 상태로 막 궁으로 복귀를 했는데 문제는 이 전쟁 후유증이라는 게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들도 전쟁하면서 뭐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끔찍한 상태는 트라우마거든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쉽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프로이트 심리학을 통해서 치료를 해보니까 이 전쟁의 상처는 쉽게 치유가 안 되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체면요법을 시도를 해보고요. 체면요법을 가지고 치료를 해보니까 너무 이게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체면이 트라우마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체면을 다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체면 붐이 일어나있어요. 그 붐 속에 체면 전문가 한 사람이 탄생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밀턴 에릭슨이라고 하죠. 뭐라고요? 밀턴 에릭슨. 자, 밀턴 에릭슨은 이제 다음에 NLP를 공부할 때 이제 좀 자세히 공부를 할 기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17세에 전신마비로 그냥 사망수고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신마비를 듣고 다시 일어나서 이른바 이제 자기 혼자의 몸으로 미시피강을 한 달 동안 무전여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과정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고 정신과 의사가 되면서 그리고 또 체면을 공부하게 돼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체면을 공부해 보니까 밀턴 에릭슨이 보는 바에 이 체면은 전통적인 체면은 굉장히 어렵더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0명 중에 한두 명은 TBS 보는 것처럼 체면에 아주 깊게 들어가는데 4-5명은 중간 정도만 들어가고 또 4-5명은 아예 안 걸리거나 아주 얕은 수준에 들어가서 체면 치료를 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더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밀턴 에릭슨의 관심사였죠. 전통 체면은 긴 소파에 들어눕듯이 누워서 그러면서 이제 체면서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상상을 해야 돼요. 눈을 감으세요. 자, 힘을 빼세요. 응? 또 뭐 이 추를 바라보세요. 뭐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체면사 중심으로 이렇게 체면을 걸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체면에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제 비판 의식이 있거나 자기만의 자의식이 강하면 안 따라 하잖아요. 대화할 때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대화할 때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태어난 마음이 되면 말을 받아들이지만 뭐 강압적으로 누가 막 시키면 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화할 때도. 그런 것처럼 이제 체면을 볼 때도 이제 근위적인 체면을 우리가 지시 명령을 하듯이 이렇게 체면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더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밀턴 에릭슨이 이건 아니다. 모든 사람 체면에 누리게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체면사 중심의 체면이 아니라 내담자 중심의 체면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체면 기법을 개발하게 돼요. 이걸 이제 에릭슨 체면이라고 해요. 에릭슨 체면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체면사 중심이 아니라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이다. 그 사람의 고유한 특징에 맞게, 그 사람 스타일에 맞게 체면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꿈이나 비전이나 그 사람 성격이나 기질, 그 사람 특성에 맞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몰입할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몰입할 수 있는 어떤 미래의 어떤 꿈이나 비전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 맞게끔 이제 체면을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체면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꼭 눈을 감아야만 체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눈을 뜨더라도 그냥 집중하잖아요. 그럼 체면에 들어가는 효과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950년대 이후에 이제 밀턴 에릭슨 체면이 각광을 받게 됐죠. 체면이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이 NLP는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그런 밀턴 에릭슨을 이제 70년대 중반 이후에 모델링을 하게 되죠. 모델링. 자, NLP 먼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NLP는 모델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게슈탈트. 여러분들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게슈탈트 심리학을 알게 돼요. 게슈탈트 심리 치료의 필처를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족 치료라는 게 있어요. 가족 치료. 버지니아 사티어의 가족 치료를 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좀 전에 제가 소개했던 이 밀턴 에릭슨의 이 에릭슨 체면을 모델링을 하면서 NLP라는 심리 치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뉴로 링스틱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이 NLP 안에는 에릭슨 체면도 들어있고, 게슈탈트 심리 치료도 들어있고, 가족 치료도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NLP는 체면과 사촌간이이자 체면의 연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관이었죠. NLP 하다 보면 에릭슨 체면을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좀 체면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체면하면은 이런 맥락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체면 치료라고 했을 때, 치료라면 보통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막 눈물 흘리고 손도 못 내리는 이런 것만 체면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오해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렇게 이제 대화의 형태, 또 NLP 기법, 이 모든 것들이 체면으로 녹아 있으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면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굳이 우리는 전동 체면을 걸지 않습니다. 굳이 눈을 감으세요, 힘을 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심호 마시고, 제가 힘들었던 일을 한 가지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힘들었던 그 일에 원인을 한번 찾아가보죠. 그때 언제였어요? 바로 그냥 그 문제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상상하게 하더라도 치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체면을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럼 이제 이 체면은 왜 필요하냐를 봐야 됩니다. 체면이 먼저 좀 이해를 했고요. 왜 필요하냐? 자, 우리에게는 이제 그 문제라는 것들이 보면, 이건 의식 차원이라기보다는 잠재의식 차원의 패턴, 프로그래밍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른바 나도 모르게 떨리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잠이 안 오고, 나도 모르게 눈물 나고, 이 나도 모르는 그런 패턴들은 이건 의식 차원이 아니라 유의식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어떤 패턴, 이걸 이제 크게 두 가지 보면 하나는 부정적 정서, 하나는 제한적 신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적 정서에 발주불안증, 대인공포증,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심하게 나왔던 빙의, 정신분열 이렇게 가겠죠. 제한적 신념에는 난 할 수 없어,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 같은 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이제 자기를
수준 이하를 바라보는 무력감이라든지 무가치감이라든지 또 절망감 그런 게 다 이제 제한될 수 있는데 요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의식적으로 몰입을 했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트랜스 상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트랜스라는 것은 다시 정리한다면 편안함과 집중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상태가 트랜스예요. 뭔가 많이 편안한 상태의 한 가지의 생각을 집중하는 이 트랜스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트랜스를 활용하는 기법이 자 체면 기법 지금 체면을 제가 방대하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체면에 전통 체면도 있고 일선 체면도 있고 NLP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체면 기법 이 이제 가장 효과적이더라.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전통 체면, 일선 체면, NLP 기법이 효과적이더라 이 말이야. 자 광의로 본다면 그냥 체면 요법이 효과적이다. 자 그럼 체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통 체면, 에릭슨 체면, NLP 이게 다 체면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트랜스 상태에서는 효과적이더라. 저는 참고로 이제 그 모든 걸 다루는 사람입니다. 전통 체면도 제가 다루고 있고요. 또 에릭슨 체면의 전문가예요. 액션 체면도 제가 다루고 있고요. 또 NLP 트레이너예요. NLP도 제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체면 NLP의 발달된 개념이 또 시간선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선 치료 기법. 또 시간선 치료 전문가고 또 뭐 체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전생치료, 빙의치료. 자 요즘 제가 빙의치료를 많이 하고 있죠. 빙의치료도 전문가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체면을 이제 다루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인 체면에 대한 안내는 했는데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질문 좀 받고요. 아니면 지금 체면 실습 들어가려고 그래요. 체면이 어떤 건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